여러분 안녕하세요. 네버엔딩 세계사 스토리텔러 똑똑 오늘의 세계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학사입니다. 두 분 인사하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성우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날진입니다. 예, 이제는 중국 상고사를 마무리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가장 중국 삼국사에서 중요한 인물인 진시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직 여러분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춘추시대, 전국시대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꼭 이 영상을 보시고 그 영상들도 같이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영상을 보셔야지 이 중국 상고사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여러분들 다 이해를 또 하실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오늘은 모두가 또 잘 아신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중국 진시황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 텐데요. 나진이님, 그 오늘의 주인공인 진시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두들 잘 아시다시피 진시황은 중국 역사 최초로 대륙을 통일한 인물입니다. 네. 진나라 이전에 있었던 하, 상, 주 이 세 나라는 중국을 통일했다기보다는 지금 중국의 일부 중 하나인 중원을 차례로 차지했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전국 시대에는 7개의 왕국이 각각 막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는데 진시황이 이를 모두 정복해서 통일하고 지금의 중국이라는 나라의 원형을 만들었습니다. 중국 역사상 한 명의 영웅을 뽑으라고 하면 아마 그 영광은 진시황에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예. 날진이님의 이런 그 아주 이 훌륭한 칭찬을 그 진시황이 들었는데요. 이 칭찬을 이제 증명해주는 또 스페셜리스트한 전문가가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그 역사가 중에 최고의 역사가 사기를 지은 사마천 선생입니다. 사마천 선생이 이제 자기의 모든 혼신을 다 내놓고 지었던 책이었던 사기에서 주인공을 한 명 뽑으라고 한다고 하면 그 인물은 진시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좀 이상하시죠? 왜냐하면 사마천이 사기를 지은 그 펴낸 해는 기원전 91년이었습니다. 91년이었으면 중국에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 전한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한 나라를 세운 유방이 어떻게 보면은 이 사기의 주인공이어야 되는데 그 사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모두 다 진시황이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참 이 사마천이 진시황을 얼마나 높이 평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황제라고 하는 말도 그 진시황이 스스로 만든 그 단어라고 하던데요, 양은. 예,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설마 이 진시황을 그 이름으로 아시는 분들은 없으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이 황제라는 명칭도 만들어진 명칭이죠. 우선 이 진시황의 인적상, 뭐 프로필을 잠깐만 보면은 이 진시황의 성은 영이고 그리고 이름은 정입니다. 영씨네요, 영씨. 예, 영정인 거죠. 이름이 영정인데 이 영정은 전국을 통일하고 나서 이 신하들에게 군주의 호칭을 지어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뭘로 부를 건지 뭐 한번 갖고 와봐 그런 거죠. 근데 그 당시에 그 도교가 좀 성행을 했는데 이 신하들은 도교에서 가장 높은 호칭인 태황을 지어서 이 영정에게 바쳤는데 영정은 이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반려를 쳐버린 거죠. 반려를 쳐버리고 모르겠습니다. 그 태황이라는 게 자신이 뭐 너무 종교스러워서 싫어했는지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너무 예. 그 항상 뭐 도교에 나왔으면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아무래도 했으니까 그렇죠. 뭐 태양이라고 하는 게 식상했겠죠. 예, 좀 식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반려를 쳐버리고 네. 이 전설의 명군이라고 불리는 바로 이 사망오제, 그 저희가 그 지난 편에서도 언급했던 그 사망오제에서 황 그리고 제를 각각 따서 황제라고 지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 자신은 그 황제 중에서는 첫 황제라는 뜻으로 이 처음 시자를 붙여서 시황제라고 부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자연스럽게 이 진시황, 즉 시황제가 죽고 난 다음에는 그 영정을 이어서 즉위한 황제는
이세 황제라고 합니다. 쉽네요. 예, 그런데 이 이세 황제에서 진나라가 망하게 돼버리는데 만약에 이 진나라가 망하지 않았다면은 뭐 3세 황제, 뭐 4세 황제, 뭐 5세 황제 뭐 이렇게 이어졌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10대째가 되면은 이게 좀 10세 황제가 돼버리고 더 이제 플러스 10을 하면은 20세 황제가 돼버리는데 이게 좀 약간 위험한 발음인데. 역시 힙합을 사랑하시고 우리 래퍼 MC 양님이라서 그런지 표현이 참 거칠고 갱스터스럽고 또 그 라인이 딱딱 이렇게 맞는 그런 표현이었는 것 같아요. 귀에서 툭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그러시죠? 예. 그런데 날진이님, 그 진시황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할 때 빼먹지 않고 나오는 사람 중에 여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네, 여부리는 전국 시대 칠홍 중 하나인 조나라의 대상이었는데 요즘 말로 하면 재벌이죠, 재벌. 재물로서는 남부를 게 없었는데, 그러니까 여부리가 이제 재물이 많다 보니까 또 권력이 탐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인생 최대의 판에 베팅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당시 진나라에서 조나라로 인질로 잡혀와 있던 자초의 스폰서가 되기로 한 겁니다. 후원을 한 거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자초는 상품성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 소양왕이 전국 칠홍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진나라 왕이긴 했는데 자초 본인은 그 아버지 안국군의 첩의 자식이었고 또 20명이 넘는 아들 중에 한 명에 불과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 이렇게 전쟁이 많이 하고 하면은 한 명씩 인직을 이제 남의 나라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야 이번에 또 쳐들어오면은 우리 잡고 있는 인질 여기 다 못 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겁도 주고 해서 전쟁을 못 하게 하는데 자초가 이렇게 진나라 뭐 왕족이라고 하지만은 그 뭐 비중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조나라로 인질로 끌려왔던 거네요. 예, 맞습니다. 하지만 자초는 여부리를 만나고 나서 승승장구하게 되죠. 여부리의 자금력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조나라 그리고 진나라까지 넓혀갖고 마침내 아들이 없었던 아버지의 정실 부인인 화양 부인을 깨워가지고 양자가 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소양왕이 죽자 이제 아버지가 왕이 되는데 또 사흘 만에 죽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늘에 쓰시는 것 같네요.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흘 만에 죽으니까 태자인 자초가 이제 결국 왕이 됩니다. 그가 바로 장양왕인데 여부리는 또 바로 승상이 되죠. 예, 장사꾼에서 이 전국 칠홍 중에서 가장 강대한 진나라의 승상에 오른 여부리. 와, 정말 여부리의 배팅은 정말 완전 성공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지금 이런 이제 여부리의 도박보다 그 더 재밌는 출생의 비밀이 또 하나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는데 양님 어떤 내용이죠? 예, 또 뭔가가 있다고 저도 이게 좀 준비를 하면서 좀 많이 놀랐는데요. 예, 깜짝 놀란 내용인가 보네요. 예, 그 좀 일단 여러분 좀 정말 충격 받으실 수 있는데 그 미리 좀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마천이 아까 말씀하신 그 사마천이 썼다는 사기의 이 여부리 열전에 보면은 이 여부리가 진시황의 아버지라고 나옵니다. 이게 뭐 갑자기 무슨 충격적인 말이냐고 충격적이네요. 좀 싶은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 자초가 조나라에서 그 인질 생활을 하고 있던 시절로 잠시 시간을 되돌려 보면 이 여부리에게는 조희라는 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신의 아들을 임신한 조희를 자초에게 바쳤다고 합니다. 이 자초는 이 조희의 미모에 빠져서 그 자신의 부인으로 삼았는데 이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진시황이라는 거죠. 이 자초 장양왕도 즉위한 지 3년 만에 죽었는데 그때 왕의 즉위한 태자의 나이가 그 13살, 13세였고 여부리는 그 승상으로서 진나라를 섭정하게 됩니다. 예, 역시 출생의 비밀은 정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흥미진진한 것 같습니다. 진시황과 여부리의 관계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되나요? 예, 이 여부리는 어떻게 보면 일단 자기의 아들이니까 그 아들의 성공을 위해서 승상으로서 이 불철주야 노력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바로 진시황의 어머니인 조태후에게서 이게 시작하게 됩니다. 이 조태후는 좀 뜨거운 여자였다고 합니다. 뜨거운 여자요? 무슨 뜻인가요?
날씨님, 뜨거운 여자는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뜨거운 여자라고 하면 여걸 아니면 요부 둘 중 하나일 것 같은데요. 제 생각 요부일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예, 이게 참 어쩌다 보니까 이게 이 지금 똑똑한 노래 세계사에서 제가 뭐지 약간 음란마귀 역할을 제가 맡고 있게 됐는데 이 후자가 맞습니다. 예, 후자가 맞습니다. 요부였나 보네요. 이 조태호가 남자 없이는 못 사는 여자였다고 합니다. 그 뜻도 어떤 건지 제가 또 궁금합니다. 이게 조태호가 이게 남편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전임 그 왕이죠. 남편이 사망했으니까 이 과거의 연인이었던 여부리를 다시 계속 그 자신의 궁으로 불러서 좀 관계를 좀 맺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관계네요. 예, 이게 근데 여부리는 또 예전에 그 저 상인 경력도 있고 또 되게 또 이 사리 판단이 빨랐기 때문에 그 이런 관계는 계속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이게 그런 상황도 좀 모면을 할 겸 전국에서 이 가장 물건이 큰 남자인 그 노예가 아니고 이름이 노예입니다. 노예를 이 환관으로 변장을 시켜서 조태호의 궁으로 들여보냈다고 합니다. 그 어떻게 물건이 가장 큰 사람을 어떻게 환관으로 변장을 시킬 수 있는 그것도 굉장히 미스테리합니다. 진짜 이건 여기서가 아니고 어디 뭐 저 서프라이즈 이런 데서 다뤄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조태호가 그 이제 여부리 자신을 안 찾게 되니까 다행이기는 했는데 그런데 또 일이 터지게 되죠. 또 다른 사단이 나게 되는데 이 조태호가 불려온 노예 사이에서 아들을 2명 또 낳은 것입니다. 예. 그러자 여부리가 또 해결사로 등장을 해서 이 조태호와 노예를 그 수도 함양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 궁을 지어 살겠습니다. 뭐 사실상 귀향인 셈이죠. 그런데 이 조태호와 노예가 그 자신의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예. 그 양은님께서 그 물건이 가장 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데 제가 또 한번 찾아봤어요. 얼마나 큰지. 이거는 뭐 노예가 얼마나 컸던 사람이냐 하면은 그 수레 바퀴를 이제 물건에 껴서 너무 이렇게 제가 이 손놀림이 너무 적절치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껴서 하루 종일 돌릴 수 있을 만큼 이야, 정말 중국 스케일은 큰 것 같아요. 대단하네요, 네. 정말. 그러니까 그 여부리도 제가 봤을 때는 간단치 않은 사람이었을 것 같은데 그죠. 여부리를 찾지 않은 조태우가 여부리를 잊고 야, 애를 낳을 수 있을 정도로 제 생각 조태우도 보통 그런 여성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예, 그래서 자, 잠시 좀 진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예, 진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손 동작이 너무 정답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진시황은요 결국엔 이제 조태우와 노예의 반란을 평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 사건에 어떻게 보면은 발단일 수도 있겠었던 그 여부리한테는 자결을 이제 명령을 합니다. 또 여부리는 자결을 또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섭정이었던 여부리가 사라지고 나자 이제 진시황은 직접 정치를 하는 친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본격적으로 전국을 통일하는 그 과정을 진두지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진시황의 삶을 기록한 사기 진시황 본기에는 진시황이 여부리의 아들이라고 써 있지는 않습니다. 같은 저자인 사마천이 진시황 본기 그리고 여부리 열전 이 두 곳에 다른 내용을 써놨다는 점이 좀 이상하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진시황이라고 하는 역사의 거인을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주고자 했던 사마천의 노력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도 저는 그 진시황 본기와 그리고 여부리 열전 둘 중에 어떤 게 사실이었나라고 하는 거를 좀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 본기 쪽이 사실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열전보다 본기가 더 의미 있는 역사 부분이기 때문에 사마천이 좀 더 사실에 접근해서 기술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여부리 열전에서 나온 내용들은
그 이후에 있었던 진시황에 대해서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좀 입체적으로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써놨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진시황은 이후에 자신의 군사적 재능과 그리고 진나라가 가지고 있는 폭발적인 잠재력을 이제 서로 믹스를 시켜가지고요. 전국 시대를 끝내고 중국을 마침내 통일하게 됩니다. 예. 아, 그런데 잠시만요. 이게 이 중국을 통일하기 전에 이 진시황을 푹 하려고 했던 이 형가 이야기가 지금 빠진 것 같은데. 아, 예, 예. 예. 그 형가 이야기는 정말 또 우리 그 여불이 노예 이야기 했던 것처럼 정말 재밌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까지 하게 되면 이 암살 이야기 그리고 중국의 협객 이야기 이거 정말 재밌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까지 하게 되면은 너무 이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은 특별히 저희가 번외편으로 한번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진시황이 그 전국을 통일하는 과정 전까지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 편에서는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고 어떻게 중국을 통치를 했는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 중국 역사상 이 수나라 양제, 수양제와 함께 최고의 폭군으로 알려져 있는 이 진시황의 악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 여러분들 진시황은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진짜 폭군 중에 폭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그 진시황을 대신해서 변명을 하는 이렇게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시황이 이룬 많은 업적들은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악행은 조금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진시황이 그냥 그저 그런 폭군이었다면 오늘날까지 그에 대해서 수많은 역사학자들이 연구하고 다루지 않았을 겁니다. 전쟁과 그리고 국가적 토목공사에 대해서 희생된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진시황을 비판하는 의견들이 많은데요. 지금의 기준과 기원전 200년경 그 두 시대를 보면 개인을 생각하는 시각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때는 인간의 존엄성 같은 거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죠. 예, 그럼 이제부터 진시황의 업적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께서 뭐 업적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전에 제가 먼저 두 분의 이제 좀 짐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잘 알려지지 않은 업적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시황은요, 중국의 스탠다드를 만들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춘추 전국 시대 500년 동안 중국은 지방마다 각기의 기준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통일 중국에서는요, 사회 통합을 위해 기준을 정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문자를 통합을 했습니다. 한자라고 해서 다 같은 한자가 아니었습니다. 소전체라고 하는 진나라 시기 독특한 문자로 서체와 뜻을 통일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길이와 무게를 만드는 기준인 도량형을 또 통일을 했습니다. 도량형을 통일해서요, 토목공사와 그리고 상업에 있어서 그 뭐 다른 의견이 없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발전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주요 교통수단이 뭐였냐면 그 수레가 달린 마차였습니다. 근데 이 마차가 다 지금 보면은 그 자동차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거의 폭은 비슷하잖아요. 네. 그리고 한 그 또 차선의 그 넓이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어떤 차들이 달려도 크게 뭐 무리가 없게끔 그렇게 폭을 정했는데 진시황도 그때 당시에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중요하게 생각을 했냐면 이 길을 정비하면서 진시황은 죽을 때까지 자신이 통일한 중국을 이렇게 순방을 하면서 다녔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으세요? 아, 별로 안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양님께서는 뭐 이거보다 더 또 대단한 이야기를 또 한번 업적을 이야기해 주실 것 같은데 어떤 업적이 있었나요? 아, 예, 일단은 뭐 저도 좀 개인적으로 좀 교통에 관심이 많아서 방금 이 전 학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그 통일 부분은 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일종의 우리나라의 뭐 한국도로공사 같은 뭐 그런 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 전국 그 진시황의 전국 순방이 그런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진시황의 순방은 도로와 도시의 발전이라는 이 그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는 효과도 있지만, 그런데 양이 있으면 음이 있죠. 이 스스로를 암살의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좀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 진나라 멸망 이후에 전개되는 이 초안전, 그 뭐 항우 유방, 뭐 폐왕별이 뭐 등등 관련이 있는 그 초안전, 혹은 초안지라고도 하죠. 초안지라고도 하죠. 이 거기에서 대활약을 펼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네. 한번 두 분 맞춰 보시겠어요? 누굴까요? 뭐그 한신 아닙니까? 한신. 땡. 한신 아니에요? 날진님. 예. 잘 모르겠네요. 정말 의외 인물입니다. 장량이 나옵니다. 장자방이라고 불리는 예, 사람. 바로 자방 그 장자방 장량이 맞는데요. 흔히 장량하면은 약간 좀 백년스의 이미지가 아닌가 하시는데 아닙니다. 이게 장량이 이 진시황의 암살 음모를 주도했다고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창해 역사라는 이 어벤져스로 보면은 그 헐크 같은 그런 당대 최고의 장사를 기용을 해서 진시황이 타고 있는 수레를 박살내려고 했죠. 이게 일종의 청부살인이죠. 정말 갑자기 그 청부살인하고 이렇게 암살 이야기 나오니까 재밌는 이야기가 다시 또 등장한 것 같은데,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결과는 일단은 당연히 실패를 했죠. 실패를 했으니까 또 진시황이 어떻게 보면 자해사를 했는데, 근데 이 진시황은 그 암살당할 것을 걱정해서 항상 이 행렬 때는 자신이 타고 있던 마차가 같은 것을 3대나 준비를 해서 자신이 어디에 타고 있는지 알 수 없게 했습니다. 결국 장량과 그 장량이 고용한 창의 역사는 헛다리를 짚게 된 거고, 근데 이 시스템도 요즘 적용되고 있죠. 흔히 뭐 대통령이나 뭐 국가원수가 갈 때 같은 차량을 배열을 해서 누가 이 대통령이 어디 탔는지 모르게 그렇게. 예. 맞습니다. 그 진시황이 이 본인이 죽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로장생약을 뭐 구하는데 또 막대한 국가적 재정을 이제 투입시키기도 했고,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그 불로장생약을 구하러 보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제주도까지 와서 그 불로장생약을 또 구하러 왔다라고 하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여기 역시 이런 세계사는 이런 에피소드가 나와야지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날진이님, 그러면 날진이님 생각했을 때 진시황이 이룬 업적 중에 가장 큰 업적은 뭔가요? 네, 중국 하면 떠오르는 랜드마크 혹은 뭐 관광 명소라고 하는 이제 만리장성이 아닐까 싶은데요. 만리장성은 오늘날까지 남아서 이제 유명한데 그 길이가 무려 2,700km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거리가 680km 정도 되니까 대략 한 4배 정도 되죠. 어마어마합니다. 예. 진시황 때 물론 이 장성을 모두 완성한 건 아니고 그때 공사를 시작해서 그 공사는 청나라 때까지 쭉 이어집니다. 진시황이 그 원형을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진시황이 무지막지한 이 장성을 왜 만들었습니까? 지금이야 만리장성 북쪽의 내몽골 지방이 그 중국의 영토지만 과거에는 이민족들이 활동하는 영역이었죠. 이들 북방 유목 민족들은 과거부터 중국 영토로 쳐들어와서 중국을 많이 괴롭히곤 했는데, 뭐 서씨의 웃음을 위해서 주나라 유황이 벌인 봉화놀이 이런 것도 견융족을 막기 위한 방비였다고 합니다. 춘추 전국시대부터 각 나라는 엄청난 전투력에 이들을 막기 위해서 성벽을 쌓았는데 진시황은 이것들을 연결하는 작업을 한 거죠. 예, 흉노족을 대표로 하는 이들 북방 민족들은요, 이후에도 끊임없이 중국사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들은 이후에 금나라, 요나라, 청나라 등 국가를 이제 중국 본토에 세운 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근데 최근 들어서 역사로 수립을 됐는데요, 수나라, 당나라를 세운 지도자들도 이 북방 민족 출신이었다라고 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이제 진시황의 업적에 대해서 양님께서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좀 더 행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진시황은 주나라가 망하고 이 춘추 전국 시대가 열렸던 이유를 바로 봉건제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진시황은 중앙에서 직접 관리를 지방으로 파견해 그 다스리는 군현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사실상 봉건제를 좀 믿지 않아서 거의 뭐 폐기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전국을 36군으로 나누고 그 군 아래 또 현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 전하사님께서 언급해 주신 대로 길도 닫고 뭐 도량형도 통일하고 그렇게 그런 기반이 있어서 또 신속하게 행정을 집행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죠. 예, 9년제 만리장성 만들기 그리고 도량령 통일. 학교 다닐 때 그 진시황의 업적이라고 하면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셨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세계사가 재미가 없었을 거예요. 저희 같이 이렇게 재밌게 선생님께서 알려주셨으면은 여러분들 세계사 공부 포기하지 않았을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각 예. 개념을 이렇게 떨어뜨려서 외우는 게 아니고 흐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흐름이 있어야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해서 좀 더 쉽게 알 수 있게 되고 좀 그런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진시황 영상을 처음 지금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 영상 이전에 진시황의 이제 전국 통일 전에 이야기라든지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이제 하나라, 상나라, 뭐 춘추시대, 전국시대 영상들도 같이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저희는 또봇의 영상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까지 자 진시황의 이런 업적에 대해서 저희가 세 명이 하나하나씩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그 너무 진시황이 폭군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는데 왜 이런 이미지를 갖게 됐는지 이런 것도 한번 또 이야기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해줘도 하면서 이 악행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도 나름의 그 변명도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네, 진시황이 저지른 악행 중에 가장 큰 거는 역시 엄청난 토목공사인데요. 방금 아까 말씀드린 만리장성뿐만 아니라 또 역사상 가장 크고 화려한 아방궁 그리고 이제 자신의 무덤을 만들었는데요. 특히 진시황릉은 동서남북으로 500m 그리고 높이가 76m에 달하기 때문에 이후에 모두들 이것이 산인 줄 알았다고 해요. 그냥 단순하게. 그래서 1980년대까지 도구를 면하고 보존이 될 수 있었죠. 예. 그 도굴꾼들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쵸. 보면 도굴꾼들은 아마 역사상 진시황릉이 아마 1호였을 거예요. 이 진시황릉을 한번 파면은 엄청난 막 이렇게 보물이 막 쏟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못 찾았던 거네요. 역시 그렇죠. 우리 옆집, 우리 뒷산이 진시황릉이었는데. 예, 스케일이 다르죠. 네. 예. 네. 그 수백만 명이 이렇게 동원된 공사였기 때문에 백성들의 불만이 아주 컸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토목공사의 후유증이 진시황이 죽고 나서 결국엔 각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이유가 되는데요. 진시황 대신에 변명을 해보자면 당시에는 빈번하게 전쟁이 계속되던 전국시대 직후여가지고 통일된 이후에 평화로운 시대에 이제 막대한 병사들을 어떻게 운용할지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 군사들이 경거망동하지 않도록 군사력을 토목공사에 대신 투입을 했던 거죠. 예, 그리고 뭐 토목공사도 있고 또 무엇보다 이 후대 진시황에 욕먹게 되는 이유는 아마 분서갱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분석이 진짜 욕 많이 먹죠. 예, 이게 참 약간 좀 양면적인데요. 아무래도 무슨 뜻이죠? 예, 분서가 분서, 불에 태운다, 책. 즉 네. 책을 불에다가 책을 태운다는 뜻이고 그리고 갱유는 갱은 뭐 묻다. 그리고 유는 흔히 유학할 때, 네. 유자들 할 때 그 유 바로 학자를 묻는다. 결국에 생매장했다는 뜻이 되겠죠. 이 후대 중국이 이 학문을 숭상하는 유교 국가였다는 점을 생각을 하면은 아마 진시황의 이런 행동은 아마 거의 뭐 시대를 넘어서 욕을 먹었던 짓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제가 이 분서갱유에 대해서 잠시 좀 변명을 덧붙여 보자면은 와 이렇게 그 중국 역사상 분서갱유에 대해서 변명을 해주는 사람은 아마 그 양학님이 처음인 것 같은데 아마 2000년 만에 처음일 것 같습니다. 진시황이 다시 살아나서 막 고맙다고 막 인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거의 뭐 세계 최초일 겁니다. 아, 물론 뭐 그렇지. 글쎄요, 뭐 나쁘게 표현하면 뭐 글쟁이는 뭐 말 안 들으니까 묻어버려야 된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근데 이거는 너무 좀 약간 잔인한 표현 같고 이 분서갱유의 의미에 대해서 좀 학자들도 좀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 내용을 좀 인용해서 전달해 드리는 거고요. 이 분서나 갱유 모두 이 진시황의 권력 강화라는 입장에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 진시황은 전국을 통일하고 부국강병을 위해서 이 법가 사상을 채택하게 됩니다. 즉 강력한 법치의 확립으로써 이제 자신의 나라를 다스리겠다 뭐 이런 뜻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공자 혹은 맹자가 완성한 이 덕에 의한 유교 사상은 자신의 통치 이념과 맞지 않았던 거죠. 덕으로서 다스려라? 아니다. 나는 법을 강하게 집행해서 내 나라를 통솔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즉 이 강력한 중앙 집권화를 이뤄서 전쟁을 막을 수 있다면 이 진시황 영정에게 자신에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었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양님의 말씀은 좀 일리 있어 보이는데 그래도 좀 가치 판단에 의해서는 알쏭달쏭하네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진시황이 잘못했던 일 중에 가장 잘못했던 건 뭐냐면 후계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진시황에게는 아들들이 한 20명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첫 번째 아들 부소라고 하는 태자가 아주 영특하고 또 아버지와 함께 중국을 통일하는데 많은 업적도 이루고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부소라고 하는 태자가 이 말씀 그 양님께서 말씀하셨던 분서갱유에 대해서 토를 답니다. 그 진시황한테. 그래서 토를 하니까 진시황이 뭐냐면 감히 나한테 토를 달아. 그래서 명령을 한 게 뭐냐면 너도 가서 만리장성 쌓아라 라고 하면서 수도인 함양에서 멀리 공사터, 그러니까 만리장성을 쌓는 공사 현장에 가서 책임자로 이렇게 근무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또 뭐 공사라고 하는 것보다도 또 이민족의 측량을 만드는 그런 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아무튼 후계 구도에서 이제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진시황은요, 이 순방 중에 갑자기 객사를 하게 돼요. 객사를 하면서 그 후계자를 지금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진시황의 옆에 있던 조고라는 환관이 그 유서를 조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필덩이였던 그 20번째 아들이 호예를 그 말씀하셨던 2세 황제로 만들면서 그 환관이 이제 전행을 하게 되는 그런 시대로 돌아옵니다. 그 환관이 여러분들 그 정치에 개입하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십상시의 난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진승과 오광의 난 등 끊임없는 반란이 진나라에 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진시황이 통일한 지 15년 만에 그 진나라가 통일 진나라가 단명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진시황에 대해서 그 업적과 그리고 잘못한 일 이렇게 두 가지를 좀 이야기해봤는데 그 진시황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님? 제가 먼저 할까요? 네. 글쎄요. 뭐 어떤 사람이라면 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또 호평을 들을 수도 있고 악평을 들을 수도 있는 건데, 일단 그런 것을 그냥 일단 다 좀 묻어두고 이 진시황이라 하면은 현대 중국의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뭐 우리가 다뤘던 뭐 도량형 통일 뭐 그런 거를 비롯해가지고 이제 그런 행정적인 통일, 그리고 이제 국토 측면에서의 통일, 중국의 통일, 이것에 대한 개념을 뭐 자신의 뜻이든 혹은 뭐 타이든 그런 것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또 진시황이 있었기 때문에 또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뭐 한나라 유방 같은 이 인물도 등장을 할 수 있었고, 뭐 나중에 뭐 당태종 이세민 뭐 또 뭐 그 뭐 명나라 주원장 혹은 뭐 또 나중에 청나라까지 뭐 옹정제 뭐 걸륭제 이런 뭐 훌륭하든 훌륭하지 않든 그런 왕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런 왕의 일종의 그 업적의 척도가 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 황제가 바로 시황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많은 이야기 해주셨는데 날씨님은요? 예, 뭐 저희가 이제 저번 시간부터 이번 시간까지 다뤘듯이 업적도 그리고 악행도 스케일이 어마어마한 대륙의 그 스케일을 보여줬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면이든 나쁜 면이든 큰 군주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 역사상 따져보더라도 가장 큰 인물 중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진시황의 삶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이 다음 이야기로는 어떤 시대에 또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눠 드려야 될지 또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렇지만 더 재미있고 품격 있고
더 신나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삼중신기 아시죠? 예. 더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또 봐요, 제발. 감사합니다.